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 이게 카카오톡 대화에서 나온 것 같아요. 어떤 개인적인 메모인데 주제는 기독교 전도입니다. 특히 이게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 그리고 그 어려움을 좀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뭐 이런 성찰, 제안, 이런 걸 담고 있어요. 네. 전도라는 주제가 사실 좀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도 많죠. 맞아요. 근데 이 메모가요. 우리가 보통 전도하면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이랑은 좀 다른 관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전도에 대한 그런 오해들, 좀 뿌리 깊은 것들을 한번 짚어보고요. 또 이 메모가 말하는 핵심적인 변화, 그러니까 전도를 뭐랄까 한 번에 딱 설득하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 또 공동체를 통해서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보자. 이런 시각이거든요. 이게 뭔지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듣는 분들이 어떤 경황을 하셨던 아마 흥미로운 지점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주제에 대해 원래 어떤 생각을 가지셨던 뭔가 새로운 관점을 좀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좀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 메모는 전도가 어렵다. 그 이유가 바로 몇 가지 잘못된 생각 때문이다. 이렇게 딱 진단하면서 시작하거든요. 가장 먼저 지적하는 오해가 뭐죠? 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전도는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야 한다. 이거요. 그거요. 길거리에서 갑자기 말 걸고 뭐 나눠주고 흔히 생각하는 이미지죠, 사실. 그렇죠. 딱 그 장면. 근데 메모는 이게 아주 큰 오해 중 하나라고 딱 짚어요. 왜 그게 오해라고 보는 걸까요? 실제로는요, 대부분 사람들이 낯선 사람의 그런 갑작스런 접근, 그거보다는 이미 알던 사람들, 특히 신뢰하는 친구나 뭐 지인의 삶, 아니면 권유, 이런 걸 통해서 교회에 관심을 갖거나 처음 오게 된다는 거죠. 주변 사람 영향이 훨씬 크군요. 네, 자료를 보면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다가가는 건 오히려 좀 반감을 살 수도 있다. 뭐 이런 뉘앙스도 좀 보이고요. 그래서 효과적인 전도의 시작은 막 불특정 다수한테 외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하고 진솔하게 관계 맺는 거, 친구가 되는 거. 이게 시작이라고 주장해요. 야, 시작 전부터가 완전 다르네요. 그 무작위 접근이 아니라 관계, 이미 있거나 아니면 만들어갈 관계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관계 중심적이죠. 이런 관계 중심적인 접근, 이게 두 번째 오해랑도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전도는 말을 아주 잘해야만 가능하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뭔가 막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게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많지 않나요? 정말 많죠. 아유, 나는 말을 잘못해서 전도는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메모는 여기서도 아주 단호해요. 그럴 필요 전혀 없다고. 전혀요? 네, 말솜씨 부족한 거 전도에 전혀 장애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히려 말을 좀 잘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눌변가 같은? 그런 사람이 전도를 더 잘하는 경우도 많다고까지 얘기해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전도를 더 잘할 수도 있다고요? 그건 진짜 의외인데요. 왜 그렇게 보는 거죠? 근거가 뭐랄까? 이 메모는요, 말 자체의 그 유창함, 뭐 현란함 이런 것보다 그 사람 삶에서 보여지는 진정성, 그리고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 이게 훨씬 더 강력한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의 행위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예를 들면 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웃이 있는데 그 필요를 그냥 말없이 조용히 채워주는 그런 행동 하나. 이게 100마디 설득보다 더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언어적인 설득 능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진실된 삶의 나눔, 섬김, 이게 마음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하. 보여주는 신앙이 설명하는 신앙보다 중요하다. 그런 맥락이군요. 듣고 보니 설득력이 있네요. 네, 그런 관점인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오해. 회심은 즉각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이것도 좀 부담되는 생각인데 대화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딱 믿음을 고백하고 결단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조급함, 압박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소위 결신이라고 하죠. 그 자리에서 꼭 받아내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요. 근데 이 메모는 회심,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신앙을 받아들이는 과정 있잖아요. 이게 대부분 번개치듯 그렇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고 딱 강조해요. 사건이 아니다. 그럼 뭐죠? 오히려 시간이 꽤 걸리는 점진적인 과정이다.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사람마다 이게 마음이 열리는 속도도 다 다르잖아요.
여러 의심도 하고 질문도 거치고 그런다는 거죠. 과정이라는 관점? 그럼 당장 결단하라고 막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네, 바로 예수님 영접시키려고 막 강권하기보다는 충분히 시간을 좀 가지고 관계를 계속 이어가면서 상대방이 스스로 마음을 열고 좀 탐색할 수 있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해요. 기다림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씨앗 뿌리고 바로 다음날 열매 딸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의 여정도 꾸준한 관계, 돌봄 속에서 이루어지는 긴 과정으로 봐야 한다. 이런 얘기죠. 조급한 부대는 꾸준함, 인내, 이걸 강조해요. 네 번째 오해로 가볼까요? 전도는 아주 뛰어난 영웅 같은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특별한 은사가 있는 전도자 한 명이 많은 사람을 이끌고 그런 이미지요. 네, 뭐 슈퍼 전도자 같은 그런 모델이죠. 근데 이 메모는 그거랑은 좀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개인의 그 특별한 능력? 그거보다는 공동체의 역할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공동체요? 네,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주장을 하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딱 한 명 아는 것보다 여러 명 알게 될수록 신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대요. 여러 명의 그리스도인을 아는 게 중요하다. 왜 그런 거죠? 아무래도 한 사람 모습만 보면 좀 편견을 갖거나 오해하기 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 진솔한 관계들, 이런 걸 경험하게 되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좀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겠네요. 여러 각도에서 보게 되니까. 네. 그래서 이 메모에서는 목장 식구들, 그러니까 교회 안의 작은 소그룹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 같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고 식사도 같이 하고 뭐 여러 활동에 자연스럽게 초대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목장 식구들이요. 아, 목장이라는 게 그런 소그룹을 말하는 거군요. 네, 보통 교회 안에서 한 6명에서 12명 정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여서 삶 나누고 서로 돌보는 그런 소그룹 모임을 보통 목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막 애쓰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품고 섬기는 팀 사역, 이걸 이야기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한 명의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라 팀 전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공동체적 접근, 이걸 강조해요. 자, 다섯 번째 지점. 이건 진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전도하다가 혹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요. 아, 그렇죠. 신학적으로 막 깊거나 논쟁적인 질문 나오면 딱 막힐까 봐. 지레 겁먹고 아예 시도도 못하는 경우 많잖아요. 네네, 정말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 막 반박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근데 이 메모가요,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심플한 해법을 딱 제시해요. 오, 뭔가요? 그럴 때는 그냥 자기 간증을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간증이요. 아, 자기 경험 이야기. 네, 맞아요.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경험한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요. 어려운 신학 논쟁 대신에요. 왜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 거죠? 사람들은요, 좀 딱딱하고 추상적인 교리 설명이나 변증, 이런 것보다는 한 사람의 삶이 진짜 어떻게 변화됐는지, 어떤 어려움을 신앙으로 이겨냈는지, 이런 진솔한 이야기에 훨씬 더 마음을 연다는 겁니다. 아하, 스토리의 힘이군요. 그렇죠. 이론적인 완벽함보다는 경험에서 나오는 그 진실성, 이게 더 큰 울림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메모는 이렇게 말하라고 제안해요. 아, 솔직히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솔직하게요? 네. 하지만 저는 예수님 믿고 제 삶이 이렇게 좋게 변화했고 지금 그 안에서 정말 큰 기쁨이랑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이런 솔직함이 중요하다는 거죠. 와, 제가 전문가이신 목사님이나 다른 분께 한번 여쭤보고 다음에 꼭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겸손하게 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조언합니다. 모르는 걸 아는 척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오, 정직함과 진솔함이 오히려 더 신뢰를 줄 수 있다. 이야, 이거 상당히 현실적인 조언인데요? 네, 그렇죠. 부담을 확 덜어주죠. 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오해입니다. 전도를 하려면 뭔가 특별한 훈련이나 프로그램을 꼭 이수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요. 네, 뭐 전도 폭발이라든지 총동원 주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특별 훈련 프로그램이나 어떤 이벤트 중심의 접근법 그런 걸 떠올릴 수 있죠. 네네. 뭔가 전문가 과정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맞아요. 근데 이 메모는 그런 복잡하고 거창한 훈련 그거 필수가 아니라고 딱 선을 그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뭐가 필요하다고 하죠? 오히려 아주 기본적인 원리, 그러니까 그냥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 만나서 관계 맺고
찾아가고 그리고 친구가 되고 같이 식사 나누고 또 기회가 되면 자기 삶의 변화, 간증을 나누고 그 관계를 꾸준히 이어가는 거, 교제하는 거 이것만 알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와, 굉장히 단순화시키네요. 기본에 충실하라는 거군요. 그럼 교화 안에서 역할 분담 같은 건 어떻게 제시하나요? 모두가 다 똑같은 걸 하는 건 아닐 텐데. 네, 역할 분담도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메모에서 목원이라고 부르는 일반 성도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기가 속한 소그룹, 즉 목장 모임에 자연스럽게 초대해서 데려오는 역할, 여기에 좀 집중하면 된다고 해요. 아, 데려오는 역할. 네. 그러면 그 소그룹 리더인 목자, 여기서 목자는 그 소그룹 이끄는 평신도 리더를 의미하고요. 네네. 이 목자가 새로운 분들을 환영하고 좀 더 체계적인 신앙 입문 과정이나 성경 공부 기초 과정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메모에서는 생명의 삶이라는 특정 프로그램을 언급하는데 이런 과정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맡는 거죠. 아, 연결고리 역할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신앙을 결단하도록 돕거나 뭐 세례를 주거나 하는 이런 역할은 전문 사역자인 목회자가 담당하는 걸로 역할을 나누고 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함으로써 전체 과정이 돌아가게 하는 시스템, 그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각자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들어보니까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정말 상당히 덜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각자 역할을 통해서 공동체적으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접근 방식이죠. 자, 이렇게 전도에 대한 여러 오해들을 짚어보고 메모가 제시하는 대안적인 관점들을 살펴보니 확실히 우리가 그냥 통념적으로 생각했던 전도랑은 결이 많이 다르다. 이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좀 더 관계적이고 과정 중심적이죠. 그렇다면 이 메모는 이런 오해들을 넘어서서 전도 과정에서 겪는 실제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뭘 제시하고 있나요? 네. 크게 세 가지 해결책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공동체 중요성 이야기한 거랑 바로 연결되는데요. 바로 제대로 된 목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목장. 그냥 목장이 아니라 제대로 된. 네, 그 제대로 된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이유가 있겠죠? 그냥 소그룹이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그룹이 정말 건강하고 활발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이걸 강조하는 걸로 보여요. 아, 운영의 질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정말 따뜻하게 환영받고 아, 내가 여기 소속이구나 쉽게 느끼고 또 진솔하게 삶 나누고 교제하고 이런 매력적인 공동체로서의 목장, 이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전도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자 환경이다. 이런 이식인 거예요. 건강한 소그룹 공동체, 이게 첫 번째 해결책.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초신자에게 맡길 사역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초신자에게 사역을 맡긴다고요?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분들한테요? 네, 이게 뭐냐면 새로 신앙 갖게 된 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냥 수동적인 참여자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자기 은사나 재능에 맞는 어떤 역할, 봉사활동 이런 걸 찾아서 좀 감당하게 함으로써 공동체 일원으로서 더 깊이 뿌리내리고 소속감이나 기여감을 느끼게 돕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아, 소속감과 기여감. 네, 예를 들어 뭐 교회 행사 준비를 좀 돕는다거나 뭐 찬양팀에 참여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작은 역할이라도 맡게 되면 공동체랑 유대감도 강해지고 신앙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관점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단순히 환영받는 걸 넘어서 공동체에 내가 기여하는 주체가 될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다. 의미 있는 지적인데요. 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해결책은 뭔가요? 세 번째 해결책은 바로 기도하는 그룹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 메모가 이 부분에서 좀 상당히 놀라운 수치를 제시하는데요. 다른 어떤 전도 활동 없이 오직 믿는 사람들이 기도만 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회심, 그러니까 신앙을 받아들일 확률이 73%에 달한다. 이렇게 주장해요. 73%요? 기도만으로요? 와, 엄청 높은 수치인데요. 혹시 이 수치 출처나 뭐 통계 근거 같은 게 메모에 나와 있나요? 아니요. 메모 자체에는 그 출처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수치가 얼마나 객관적인지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 수치를 제시하는 의도는 좀 분명해 보여요. 즉, 눈에 보이는 활동이나 뭐 인간적인 노력, 이거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영적인 노력, 특히 기도,
이게 전도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려는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기도의 힘을 강조하기 위한 수치일 수 있겠군요. 네, 전도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을 반영하는 거겠죠. 네, 수치 자체의 검증은 뭐 별개로 하더라도 기도의 중요성을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네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본 이 카카오톡 메모는요, 기독교 전도라는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주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새롭고 또 현실적인 관점을 제공해 준 것 같습니다. 낯선 사람한테 막 용기 내고 말 잘해서 단번에 설득해야 한다, 이런 압박감 대신에요, 진솔하게 관계 맺고 삶을 자연스럽게 나누고 또 따뜻한 공동체가 지원해주고 결과를 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전도를 강조했다는 점, 이게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진정성 있는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긍정적인 변화, 또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노력, 여기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분께서 어떤 신념을 가지고 계시든 혹은 뭐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싶거나 자기 생각을 나누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 메모가 제시하는 관계 중심적이고 과정 중심적인 접근법은 분명히 생각해 볼 만한 지점들을 던져준다고 봅니다. 특히 공동체의 역할이나 장기적인 관점을 강조하는 부분은 여러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요, 이 메모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이 자료는 회심이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이라고 했고,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즉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거듭 강조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그 주체에게만 노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싼 공동체 전체, 그러니까 목장으로 표현된 그 소그룹 구성원 모두에게 얼마나 지속적이고 꾸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인내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공동체 전체의 책임과 역할이군요. 네. 어쩌면 한 사람의 긍정적인 변화는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하고 성숙한지를 비춰주는 거울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와, 깊은 통찰이네요. 이 점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 각자 더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오늘 나눈 이야기의 아주 의미 있는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